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밀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나오지 못한 거는 수사 내용이나 기밀 유출이 심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인도네시아 언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관련 항공우주 기술자들 인터뷰한 결과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산업계에서는 한국과의 협업 의지가 매우 강하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인도네시아랑 대한민국 사이에 구체적인 협력이라든가 회의가 진행될 건데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PTDI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에서는 KF-21 공동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고 KF-22가 FA-50은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이게 부품 조합이나 공통성 그다음에 훈련 같은 데서 많이 이점이 있어요. 무기를 구매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과 동맹을 맺는다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무기 구입한 국가는 판매 국가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절대 구입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KF-21 사용해서 동남아 공략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입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미국 워싱턴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문지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는 주로 K방산의 수출 소식이라든가 국내 연구 소식을 영어로 기사를 써서 이제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장국, 국방일보 등에서 이제 국방 칼럼과 이제 무기 관련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요게 아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끔 화를 내시는 문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밀 유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나오지 못한 거는 수사 내용이나 아니면 기밀 유출이 심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정치와 굉장히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 관계와 대해 그 이야기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나올 거라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거나 이제 내용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이제 개발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약 9천억 원 이상 개발비를 내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 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협상 중인데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협상이 좀 진행될 것 같고 제가 인도네시아 언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관련 항공우주 기술자들 인터뷰한 결과 인도네시아 업계, 그러니까 항공우주 산업계에서는 한국과의 협업 의지가 매우 강하나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정치 특성상 비용 절감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줄이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그 국영기업들에 대해서 다이어트가 진행돼서 예산을 펀딩받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랑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이에 구체적인 협력이라든가 회의가 진행될 건데 이 회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인도네시아가 이제 신용 관련해가지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잠수함 대금 문제라든가 이 KF-21 개발비 분담 문제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GDP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 중 하나로서 인구도 많고 GD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 투자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제 좀 더 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아이템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카이라고 할 수 있는 PTDI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에서는 KF-21 공동개발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고 정부한테도 이제 KF-21 공동개발과 공동생산 48대 라이센스 생산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판 트럼프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대통령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좀 재정 지출 앞서 말한 대로 이런 거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태로 지도되면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산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돈을 제대로 주고 기술 이전이나 이런 데 문제없이 끝내고 이제 48대에 대한 면 생산에 대한 지불도 했었으면 인도네시아한테는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 것인가 이렇게 몇 개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바르게 놓고 대금 지불을 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공군용 KF-21뿐만 아니라 이제 협상 결과에 따라서 수출하는 KF-21을 우리 카이만 생산한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도 어느 정도 물량을 줘서 그러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랑 협력해서 이제 몇 조 원의 돈을 주는 대신에 그 몇 배의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KT-1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대금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협력 사업들이 다 지금 중단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있고 인도네시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 KF-21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예산 절감이고 PTDI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정부에서 공기업인 PTDI한테 줘야 되는 돈이나 이런 것도 자금 문제가 있어요. 요게 대해서 하면 할수록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취소하면 할수록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방위사, 그 다음에 항공우주산 발전에
큰 저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인도네시아 내부 여론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도 무조건 한국과의 쉽게 말해가지고 한국을 통수치려 배신을 하려한다.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정보로 이제 카이가 공개적으로 이제 보도된 바로는 카이는 KF21 수출에 대해서 수출 대상국을 몇 개 이제 지정해 놨고 그 중에서 특히 2개국은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한테 물어봤을 때 이 구체적인 국가가 어디고 어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기밀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준다 했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다음 국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가 KF21의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특히 필리핀의 경우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필리핀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국방비 투자를 많이 하기로 이제 이미 결정이 난 바가 있어서 이 국방비를 활용해서 F-16을 살 것인가 KF21을 살 것인가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KF21이 최종 후보로 다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F-16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F-16의 문제는 납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F-16의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은 F-16을 더 이상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비싼 F-35의 판매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 F-16의 막대한 생산 라인을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F-35 라인으로 바꾸고 F-16 라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필리핀이 만약에 F-16을 구매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KF-21이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이외에도 필리핀 말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도 FA-50을 도입 예정이거나 지금 도입 중인 단계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 KF-22가 FA-50은 찰떡궁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갖춘 국가들은 하이로 믹스 그러니까 가벼운 임무나 좀 덜 위험한 임무는 FA-50 더 중요한 임무는 KF-21을 투입하되 KF-22가 FA-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부품 조합이나 공통성 그 다음에 훈련 같은 데서 많이 이점이 있어요. FA-50에서 KF-21로 바로 이제 훈련을 적게 하고 넘어간다거나 운용 유지할 때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더 싸진다거나 이런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중국 방위산업이 잘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도전자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중국 방산이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동남아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반면에 그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중국 무기를 많이 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태국, 방글라데시가 있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미제 무기만 사고 뭐 이런 국가별 특성이 있는데 태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잠수함을 수입했는데 이 잠수함 도입이라든가 엔진 관련 수급 문제로 해가지고 중국과 좀 분쟁을 겪다가 태국의 군부가 아무래도 중국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중국 무기가 쉽게 수출되기도 어렵고 수출된다 하더라도 도입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우리 한국 방산이 동남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경쟁력을 갖춰서 중국 시장을 좀 뺏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남아에 지분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무기를 사거나 구매한다는 거는 그 상대방과 동맹을 맺는다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동맹 무기 구입한 국가는 판매 국가의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절대 구입할 수 없거든요. 전쟁이 날 때 이게 무기를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내 무기 정보를 적국한테 넘겨주는 이런 것들 걱정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 방위산업이 KF-21을 사용해서 동남아 공략이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언론 보도로는 중동의 두 국가, 아시아 두 국가, 남미 두 국가, 유럽 한 국가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발표를 하고 이게 어떤 국가인지는 말할 수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 추정을 할 수 있죠. 추정하기로는 아시아 두 국가 같은 경우에는 FA-50을 구매한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에 한 국가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세 국가 중에 두 국가가 아마 유력한 대상일 것이고 남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콜롬비아나 페루 같은 나라들이 카이와의 협력, 그 다음 KT-1 훈련기 수출한 정권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남미는 그래서 콜롬비아나 페루, 특히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구형 무기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구형 프랑스제 전투기를 이스라엘이 개조해가지고 수명 연장을 하고 있으나 이게 곧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랑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최근 좋지가 않아요.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산 전투기를 사기도 어렵고 또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자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걱정도 됩니다. 공급망 문제에서. 그래서 한국 무기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럽 한 국가의 경우에는 뭐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폴란드의 경우에는 FA-50을 우리가 그 GF 버전이라는 거 수출을 했는데 작년에 한번 이게 수리 부족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을 안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FA50 가동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카이가 한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얼마 전에 정상화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된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저는 그 KF21 폴란드 수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중동 두 국가인데, 중동 두 국가는 T50을 구매할 뻔한 하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취소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MCX를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MOU로 한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카이가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SNS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KF21을 제한 중이다, 이런 것들이 SNS에서 올라오다 곧 삭제가 됐는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수출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기자나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수입국가, 그러니까 중동국가, 나는 이 무기를 사고 있다는 걸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특수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가 취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나 아무래도 이제 추정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연내 2개국 우선협상 대상자는 구매 사인을 하기 직전의 단계로 여러 가지 후보국이 있으나, 네, 거기에서 가장 좋은 후보는 이제 카이의 KF21이다, 이렇게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이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A50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FA50GF,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출된 기본형 버전의 그 특정한 부품, 미국산 부품에 이게 수급이 안 돼가지고 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현재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이 못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장통합 문제입니다. 무장통합 문제가 무엇이냐면 FA50 PL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GF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능동 위상배열 A사 레이더를 갖추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공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업그레이드 작업 자체는 매우 잘 진행됐는데, 문제는 업그레이드 할 때 무장도 같이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에어 투 에어 미사일이라고 전투기가 공중전을 할 때 적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이 있는데, 요것을 폴란드 공군에서 이제 슈퍼 사이드와인더, 그 다음에 암람이라고 하는 미국제 미사일을 통합을 요구했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제 미사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 정부랑 협의를 해서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작사나 판매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와 미국 사이 협상이 중요한데, 이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이는 물론 대안을 갖추고 있고, KF21에 사용되고 있는 AIM-2000 혹은 IRS-1ST라고 하는 독일산 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요거를 통합해 줄 수도 있다, 만약에 협상이 늦어지면.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 선택은 폴란드의 몫이지만 폴란드가 좀 잘 해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요 기회를 바탕으로 이 FA50 무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폴란드 버전 FA50 말고도 다른 나라에 수출한 FA50에도 동일한 무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FA50의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가진 것 중에서 수입산 무장이 통합이 안 됐을 때 다른 수입산 무장으로 통합되는 게 지금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산이 수출 승인이 안 되면 유럽산은 단단한 건데, 유럽산 무기는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가령 이제 KF20에 달리는 엔비디아 미티어 미사일은 굉장히 좋은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공대공 미사일, 우리 공군이 쓰는 미사일보다 3배 더 멀리 나가기 때문에 적기를 아주 원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추진기관, 그러니까 일반적인 로켓 엔진이 아니라 공기를 흡입하는, 그러니까 덕티드 로켓이라는 걸 사용해서 가격이 비싸고 한 40억 정도 됩니다, 한 발에.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생산량이 적어요. 지금 AIM-2000이라고 하는 KF-20이 달리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출 승인도 잘 되고 성능도 좋아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 투 에어인데, 이걸 개조해가지고 서피스 투 에어, 그러니까 지상에서 대공 미사일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 미사일이에요. 문제는 이게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미사일을.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각종 자폭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폭격을 할 때 이 미사일로 요격을 하고, 이게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수백 발 이상이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생산량이 달려가지고 이게 통합이 가능하다 해도 우리가 수출할 때 수급 물량이 딸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데, 결국 이 때문에 방위사업청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독 보도로 낸 부분인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해공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배에서 쏘는 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이 기술을 좀 활용해가지고
FA-50이나 KF-21을 달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10년 안에 지금 나올 예정이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기초 연구가 진행되는데 아마 머지않아 가지고 이제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서 결국 FA-50과 KF-21이 언젠가는 국산 미사일로 운영해서 수출을 할 때 수급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증을 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